이강인 선수가 드디어 파리 생제르맹의 첫 번째 훈련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엔리케 감독이 과연 이강인 선수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할까라는 것들이 아마 궁금해지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를 쓸 수 있는 위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른쪽 측면 공격수 내지는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아마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위치에서 이강인 선수를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일단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뛰는 거죠. 이건 이제 어떤 이유가 있냐면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애초에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가 많습니다. 뭐 비티냐, 솔레르, 파비안 루이스, 우가르테, 여기에 대해서 뭐 운드루까지 이제 오피셜이 나니까 이게 중앙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가 많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를 약간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분류를 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애초에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이강인과 아센시오 두 명의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더 출전 시간을 많이 부여받기 위해서는 오른쪽 측면이 더 적합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라고 하면 일단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입단을 할 때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의 포지션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표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강인 선수는 당연히 공격수보다는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이기 때문인데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배치가 된다면 당연히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엔리케 감독이 특히나 공격형 미드필더를 측면에 배치하는 걸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하나예요.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는 올모라던가 아니면 가비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측면에 배치했던 장면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뭐 정말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있다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가서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면서 전방을 바라보고 이때 뛰어들어가는 음바페라던가 네이마르 혹은 뭐 누누 멘데스 등등 여러 선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이러한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물론 이강인 선수가 3톱을 쓸 때 왼쪽에서도 뛸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마요르카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서 뛰었고 왼쪽에서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무리키에게 크로스, 득점. 이게 마요르카의 주된 공격 루트였잖아요.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은 마요르카와 다르게 아주 빅클럽이기도 하고 공격적인 팀이죠. 일단 마요르카의 전술에서 수비에서 역습으로 나가야 되니까 어떤 장면들이 있었냐면 마요르카의 수비 라인이 낮고 상대 수비 라인이 올라왔을 때는 마요르카가 역습을 하기 위해선 상대의 넓은 공간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약팀들이 역습을 할 때는 왼쪽에는 왼발을 쓰는 선수, 오른쪽에는 오른발을 쓰는 선수를 배치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안쪽으로 뛰게 되면 상대 수비가 좁혀 들어가면서 이 넓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강인도 측면으로 뛰고 뭐 반대편에 있는 선수도 측면으로 뛰면서 마요르카는 상대 수비를 역습할 때 분산을 시켜놓고 이렇게 분산된 공간에서 역습을 하는 이러한 형태를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은 다르죠. 파리 생제르맹은 볼을 점유하는 팀이기 때문에 일단 좌우 측면에 왼쪽에는 오른발을 쓰는 네이마르, 오른쪽에는 왼발을 쓰는 이강인을 배치하게 되면서 뭐 혹은 아센시오가 배치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좌우 측면에 흔히 말하는 반대발을 쓰는 선수를 배치해서 안쪽으로 모여들게 만듭니다. 이렇게 모여들게 만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선수 숫자를 많이 늘리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측면 공격수들이 미드필더의 역할을 하면서 볼 소유의 중심이 되어주는 역할을 맡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엔리케 감독도 측면에 뭐 가비라던가 올모를 배치했던 이유도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볼 점유를 높이기 위함이었으니까 이강인 선수도 당연히 엔리케 감독 체제에서 그렇게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활용법은 이강인 선수가 3톱의 한 자리가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에서도 뛸 수가 있는 선수죠. 그래서 실제로 이강인 선수가 나는 여러 위치에서 뛸 수 있는 선수다 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사실상 마요르카에서도 측면 공격수보다는 중앙 미드필더로 뛰었거든요. 그래서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 선수에게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측면 공격수가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로 뛰고 있다 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뭐 이강인의 경쟁자라고 볼 수가 있는 비티냐, 뭐 파비안 루이스 등등 여러 중앙 미드필더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강인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뛰었을 때 엔리케 감독이 매우 좋아하는 유형의 중앙 미드필더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엔리케 감독은
스페인 국가대표팀을 이끌 때도 기본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에는 많이 뛰는 선수, 그리고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수비적인 가담 플러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잘라,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돌아뛰는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선수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티아고 알칸타라가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 탈락을 하고요. 가비, 페드리, 요렌테, 심지어 파리 생제르맹에 있는 솔레르가 티아고 알칸타라보다 스페인 국가대표팀에 뽑히는 횟수가 높았고 더 주전에 가까웠어요. 왜 그랬냐면 뭐 솔레르를 예를 들면 솔레르가 중앙 미드필더지만 측면 공격수도 뛸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리케 감독은 이런 겁니다.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중앙으로 어쨌든 모여들면서 상대 수비를 안쪽으로 끌어당겼을 때 이 중앙에 있는 선수가 그대로 중앙에만 머무르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중앙으로 모여들게 만든 다음에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돌아뛰는 선수가 계속 나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엔리케 감독의 전술에서는 측면과 중앙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측면 공격수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 오른쪽이나 왼쪽에 하키미와 누누 멘데스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많이 올라올 거예요. 많이 올라오면 당연히 측면 공격수들이 끌려 나가겠죠. 그럼 끌려 나갔을 때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플레이가 가능한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는 이강인, 그리고 뭐 솔레르, 뭐 내지는 더 넓게 보자면 비티냐 정도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중앙에서 측면으로 돌아뛰거나 공간으로 침투하는 플레이를 지난 시즌에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스쿼드에서 가장 잘 보여줬던 선수가 마요르카의 이강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런 공간 침투나 이 엔리케 감독이 원하는 에너지 레벨이나 측면과 중앙을 오갈 수 있는 플레이나 여러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중앙 미드필더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한 자원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게 있냐면 애초에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가 포지션상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엔리케 감독이 3백을 쓸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엔리케 감독이 이제 그동안 바르셀로나, 뭐 스페인 국가대표팀 거치면서 4백을 기본적으로 사용했지만 결국에는 이 4백이 변형 3백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 기본적으로 이 중앙 수비수들의 퀄리티가 매우 높죠. 미카엘 헤르난데스, 마르키뇨스, 슈크리니아르. 일단 뭐 유럽에서 손꼽히는 중앙 수비수들이 3명 모여 있고 여기에 더해서 뭐 킴펜베라던가 다닐루라던가 좋은 선수들이 또 백업으로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좌우 윙백도 하키미와 누누 멘데스. 정말 직선적이고 공격적인 선수들이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공격력도 당연히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3백을 쓸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3백을 썼을 때 3-4-3을 쓰면 파리 생제르맹이 지난 시즌에 썼던 포메이션이거든요. 지난 시즌에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방에 음바페와 네이마르가 있기 때문이죠. 이 두 선수가 뭐 과거에는 특히나 네이마르는 수비를 열심히 하는 선수였는데 점점 더 수비 가담을 할 수 있는 체력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는 네이마르, 음바페, 메시였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3명의 선수가 아예 수비를 안 하고 중앙 미드필더는 2명이고 완전히 간격도 멀어지고,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이 리그에서도 역습을 어이없게 허용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리케 감독은 이렇게 밸런스가 유지되지 않는 축구를 안 좋아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음바페와 네이마르가 있다면, 물론 음바페는 뭐 이적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수비 가담을 안 하는 선수들이 있다면 당연히 5-3-2 전형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자연스럽게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이강인 선수의 가치가 사실은 제 생각에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2명의 선수만으로는 공격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5-3-2 내지는 뭐 3-5-2 전형을 쓸 때 기본적으로 이 중앙 미드필더들은 측면으로 빨리 나갈 수 있는 자원이어야 돼요. 그래야 공격수들도 도와줄 수가 있고 조금 더 많은 공격 숫자를 앞쪽에 둘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이강인 선수가 이 전술 5-3-2 전술을 마요르카에서 잘 했죠. 마요르카는 5-3-2 전형에서 이강인 선수를 왼쪽 중앙 미드필더에 뒀었고, 이때 이강인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에 있지만 측면으로 빨리 뛰어가면서 측면 공격을 도와주는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당연히 이강인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뛰면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역할 하면서 3톱과 2톱을 계속해서 병행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플레이를 현재 파리 생제르맹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가 또 이강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뭐 오른쪽 측면에서 뛰든 아니면 뭐 중앙 미드필더로 뛰든 일단 엔리케 감독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크게 보면 이강인 선수가 요 왼쪽 라인보다는 약간 오른쪽 라인 그리고 오른쪽 측면 공격수나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요 위치에서 뛸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리케 감독이 뭐 4-3-3을 쓸지 아니면 뭐 3-5-1을 쓸지 3-4-3을 쓸지 아직 구체적인 포지션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강인 선수가 일단 범용성이 매우 좋은 선수가 돼버리면서 왼쪽, 오른쪽, 뭐 중앙 미드필더, 뭐 심지어는 약간 수비적인 윙어도 뛸 수 있는 선수가 돼서 일단은 엔리케 감독의 선택을 제 생각엔 이번 시즌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